독일 브리핑 2026년 8월 15일 제3호 제1부 독일 국내 및 국제 주요 뉴스지비 011 정보기관 개혁 독일 정보기관의 권한 확대 독일 연방내각은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일 연방정보국과 연방헌법수호청은 사이버 공격, 간첩 활동, 주요 시설에 대한 파괴 행위와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독일 정부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기관의 대응 능력을 높이고 해외 협력국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정보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정보기관의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안은 아직 독일 연방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의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추가적인 통제 장치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GB02 가뭄과 기록적인 저수위가 독일 경제에 미치는 부담. 지속적인 가뭄으로 라인강을 비롯한 독일 주요 하천의 수위가 이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화물선은 평소 운송량의 일부만 실을 수 있어 기업들은 더 많은 화물을 트럭이나 철도로 운송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운송비가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화학, 철강, 후 에너지 산업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라인강을 통해 원자재와 제품을 운송하는 기업들은 물류 지연과 비용 증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연료 공급과 농업 생산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수위 현상이 반복될 경우 독일 경제에 장기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에 대비하려면 공급망을 더욱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낮은 수위에서도 운항할 수 있는 선박과 추가 저장 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와 철도 등 운송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천의 저수위는 이제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독일 산업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GB03 독일 정부, 경제성장과 양질의 근로조건의 중점. 독일 연방정부는 독일을 강력한 산업국가이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 입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혁신기술과 신생기업 분야에서도 독일을 세계적인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정책에는 기업의 행정적, 경제적 부담 완화, 디지털 전환과 기반시설 및 에너지 공급에 대한 투자, 혁신 사업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공정한 임금, 사회보장, 근로자의 경영 참여와 양질의 근로조건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경제 성장과 근로자의 권리를 서로 반대되는 목표로 보지 않고 함께 발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발표된 여러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구체적인 법률안이 마련되고 독일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 장벽과 높은 에너지 비용, 과도한 행정 절차를 얼마나 빠르게 줄일 수 있는지가 정책 성공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GB04 베를린 장벽 건설 65주년. 베를린은 베를린 장벽 건설 65주년을 맞아 독일 분단의 역사와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1961년 8월 13일 동독 정부는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이의 국경을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로와 철도 연결이 끊기고 철조망과 장벽이 설치되면서 가족과 친구, 지역 공동체는 수십 년 동안 서로 분리됐습니다. 동독을 탈출하려던 많은 사람이 체포됐으며 일부는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기념행사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동시에 자유와 민주주의, 개방된 국경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되새기는 의미를 갖습니다. 독일에 새로 이주한 사람들에게도 독일 분단과 통일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날 독일의 정치와 사회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를린 장벽은 1989년 11월 9일 무너졌으며 독일은 1990년 10월 3일 공식적으로 통일됐습니다. GB05 압박받는 미국 경제와 유럽에 미치는 영향. 미국 경제는 노동시장 문제와 지속적인 물가 상승,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부채라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장기 미국 국채의 수익률이 상승하면 기업과 개인의 대출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과 유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경제가 약화되면 미국 시장에서 유럽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독일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수출 시장입니다. 또한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 유럽의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율이 변하고 유럽 국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과 미국 시장의 수요 변화는 독일 경제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제2부 독일 생활 법률 사회 정보집이 06 독일 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법정 은퇴 연령에 도달한다고 해서 독일의 법정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을 받으려면 독일연금보험공단에 정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연금 신청은 희망하는 연금 수령 시작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락된 서류를 제출하고 연금보험 가입 이력의 공백을 확인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본인의 보험 이력을 점검해야 합니다. 근무기간, 직업교육기간, 자녀 양육기간과 경우에 따라 가족 돌봄 또는 실업기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락된 기간은 향후 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정정해야 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 신청 기한을 놓치면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연금이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필요한 추가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상담기관이나 독일연금보험공단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GB07 일부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연금보험료 추가 납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금까지 연금 가입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은 학교 교육이나 직업교육기관에 대해 자발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만 45세가 되기 전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6세에서 17세 사이의 학교 교육기관이나 연금 가입기관으로 인정되는 최대 8년을 초과한 교육기관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기간에 이미 의무보험료가 납부되었거나 연금법상 인정기간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 납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 납부를 통해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거나 향후 받을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법정 한도 안에서 납부 금액을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독일연금보험공단이 안내한 현재 월납부 범위는 112.26유로에서 1571.70유로입니다. 추가 납부가 경제적으로 유리한지는 연령, 기존 보험 이력과 향후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납부 전에 독일연금보험공단에서 개인별 계산과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GB08 독일연금보험공단 사기 피해 주의 당부. 독일연금보험공단은 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사기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범죄자들은 전화, 전자우편, 위조된 편지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독일연금보험공단이나 다른 관공서의 직원으로 가장의 개인정보, 은행 계좌정보, 비밀번호 또는 금전 지급을 요구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면 가짜 메시지와 음성, 문서도 매우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시간 압박 때문에 서둘러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스러운 인터넷 연결 주소나 첨부 파일도 열지 않아야 합니다.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통화를 종료한 뒤 직접 확인한 공식 전화번호로 독일연금보험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즉시 송금하거나 상품권을 구매하라는 요구, 비밀번호 또는 접속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는 명확한 사기 신호입니다. 이미 정보를 제공하거나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은행과 경찰에 연락해야 합니다. 노출된 비밀번호도 지체 없이 변경해야 합니다. GB09 해외 체류 중 영주권이 소멸될 수 있는 경우 독일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상황에 주의해야 합니다. 독일을 떠난 목적이 일시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영주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후 6개월 이내 또는 외국인청이 사전에 승인한 더 긴 기간 안에 독일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도 영주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잠시 독일에 입국하는 것만으로는 영주권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생활의 중심지가 어디인지, 해외 체류 목적이 무엇인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장기간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이나 특별한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 등 일부 대상자에게는 예외 또는 더 유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공부할 예정인 사람 또는 해외에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사람은 출국 전에 외국인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영주권 유지에 대한 서면, 확인이나 독일 재입국 기한 연장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는 가족회의. 베를린에서 실시된 평가 결과 가족회의 제도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정을 지원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족회의에서는 가족이 친척, 친구와 신뢰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합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조정 담당자가 해외 과정을 지원하며 청소년복지청은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책임을 계속 부담합니다. 2022년 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베를린 마르찬헬러스도르프 지역에 567가정의 가족회의가 제안됐습니다. 이 가운데 95건이 평가 대상이 됐습니다. 베를린 교육, 청소년, 가족 담당 행정부에 따르면 31건에서는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평가 대상의 42%에서는 추가적인 전문 지원이 합의됐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6년 7월 말까지 200건이 넘는 문의가 접수됐으며 연말까지 약 400회의 가족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가족회의는 베를린의 10개 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베를린시는 매년 최소 360만 유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 체류 및 연금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개인별 전문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